안녕하세요. 딸바보 아빠입니다. 서연이 눈썹이 지금 팔자 눈썹이 돼갖고 뭔가 되게 불만이 많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. 서연이도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고집도 세지고 강박도 더 세지고 있습니다. 서연이도 참 요렇게 어렸을 적에 물론 지금도 예쁘고 귀엽지만 요래 귀염 뽀짝뽀짝하던 요럴 때가 있었는데 요때도 물론 강박도 있고 고집도 많이 피우고 그랬어요. 그때 참 야 이거 이래갖고 의아놓고 하면서 그랬었는데 근데 요때 고집 피우고 뭐 강박 막 올라오고 이랬던 거랑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애가 하고 있는 거랑은 지금 비교가 안 돼요. 울지 마라.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고 뭐 찍은 영상들을 편집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 며칠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.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요 며칠 동안은 뭐 영상을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제가 이게 즐거워야지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죠?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도 잘 안 찍게 되고 그럼 당연히 뭐 그 전에 뭐 찍어놨던 영상들 편집에도 손이 잘 안 가죠.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영상도 막 안 만들어지더라고요. 뭐 저는 좀 뗀뗀한 편이라 가지고 다른 뭐 외적인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소에서 뭐 힘이 든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. 제가 성격 자체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일적으로도 힘이 들지 않고 아내랑 엄마랑 사이도 좋고 문제되는 게 없어요. 저한테 지금 오로지 문제가 되고 뭐 힘이 드는 상황이 되는 거는 이제 서연이 문제죠.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연이라는 이 이제 큰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요소들에게서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원래 고민 같은 거를 골머리 막 싸매고 막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저는.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이 예민하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옆에서 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마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는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다른 외적인 것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야지 지금 이 상황을 그죠 이 힘든 상황을 그래도 그나마 덜 힘들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뭐 고민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이 되는 문제면 고민을 뭐 충분히 하겠지만 뭐 이런 자식 문제도 그렇고 다른 외적인 것에서도 뭐 고민을 해봤자 이게 뭐 해결이 된다든지 뭐 고민을 하는 그 상황이 뭐 없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더라고요.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고민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. 차라리 그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뭐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뭐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. 저도 나중에 서연이한테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이제 그럴 때가 서연이가 반드시 올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노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는 어차피 지금 뭐 이걸 고민을 뭐 암만 해도 이거는 되지도 않는 문제고 답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당장은 생각을 잘 안 해요.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자 뭐 이런 주의고 그런데 서연이의 지금 제일 큰 문제들이 보면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게 이런 강박이나 돌발 행동들 쉽게 말해서 저지레죠. 저지레 원래부터 그런 뭐 강박이나 이런 돌발 행동을 통한 이제 그런 저지레를 많이 해오던 애였는데 애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그런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. 모든 게 지금 강박으로 애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강박의 연속인데 이게 뭐 괜찮을 때도 있지만 이게 막 애도 이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.
저희가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도 먹이고 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잘 신경을 써서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결정을 짓는 게 이게 호르몬의 문제니까 이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, 애가. 근데 최근에 애가 막 정점을 찍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서연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되게 크게 혼났어요. 이게 뭐 그냥 뭐 야, 이렇게 하면 안 돼.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빠가 막 화가 나갖고 혼내면은 애가 무섭죠. 울고 막 한 뭐 1년에 한 번쯤 되나? 이런 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번 그랬었고 애가 막 울고 막 혼나가지고 막 울고 막 그랬던 적이 작년에도 한 번 있고 한 1년에 한 번쯤은 지금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. 만약에 뭐 이걸 갖고 뭐 솔루션을 한다 하면 이게 뭐 부모가 그래 애를 뭐 혼내고 그래 훈육을 하는데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라고 솔루션 할 때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. 그게 결과론적인 솔루션은 뭐 어떻게든 솔루션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실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알죠.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 하는 거를 알아요. 아는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. 이게 뭐 상습이 아니라 정말 뭐 참다가 한번 나오는 것도 안 되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. 그렇게 말로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그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렇게 뭐 하고 나면은 후회가 많이 되죠.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하죠. 후회가 많이 되고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게 항상 보면은 그런 감정이 상하는 이런 게 애들보다는 어른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날이 돼갖고도 애는 일단 그 상황에서는 풀렸어요. 풀리고 똑같이 뭐 저한테 뭐 커피 강제로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른인 저는 그게 아직도 막 남아있는 거죠. 감정이 상한 그런 부분이 길게 가더라고요. 애보다는. 이게 그렇게 감정이 상한 상태가 뭐 애들보다는 어른이 오래 가는데 이게 올바르지는 않죠. 이게 올바르지 않고 이게 과연 무슨 실익이 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. 일단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애는 무서워요. 아빠가 혼을 막 세게 내니까 애는 일단 무서워요. 그러면은 막 그렇게 이제 뭐 애가 잘못했는 거를 갖다가 막 이래 막 머쓱했단 말이에요. 머쓱했는 그 나는 속이라도 시원하냐? 그것도 아니에요. 더 안 좋아요. 그러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의 행동이 고쳐지냐? 그것도 아니에요.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거죠. 이게 실익만 없으면은 다행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역효과가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. 아무래도 그렇게 했으니까 애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예민한 상태가 되겠죠. 그러면은 뭐 다른 곳에 외부에 뭐 치료실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뭔가 스트레스가 분출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으면 났지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애도 상처, 아빠도 상처. 뭐 그렇다고 뭔가 행동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만 나는 득될 게 하나도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아니죠. 재작년이죠. 재작년 크게 한번 혼났었어요, 서연이가. 그래 그때 그거를 느꼈는데 이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행동이구나. 그걸 느꼈는데 올해 이제 며칠 전에 그걸 알고 있는데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애가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혼이 날 적에 내가 뭐 이 행동을 해가지고 이 뭐 잘못된 이 행동을 내가 해서 혼이 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애를 이렇게 막 혼나면 무섭잖아요. 아빠한테 혼나면 무섭거든요.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.
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부터 억지로라도 이 감정을 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서연이도 아빠가 이래 좀 뚱하게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아빠한테 막 선뜻 막 못 다가오고 그랬거든요. 커피 강제로 먹이는 거야. 뭐 야는 커피는 아빠 커피 마시면 무조건 강제로 먹여야 되는 아니까 이래 하는데 너 평소 때처럼 이렇게 내한테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게 좀 줄었어요. 아빠가 뚱하게 있으니까 자기도 좀 그렇겠죠. 예. 억지로라도 내가 좀 풀어야겠다. 예. 이래가지고 서연이 맛있는 것도 해주고, 서연이 짬뽕 좋아하잖아 하고, 서연이 좋아하는 딸기도 사갖고 아빠가 먼저 장난도 요래 걸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예쁘다 하고,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이게 애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뭐 물론 아닌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, 근데 보통 요런 애들이 뭐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는 14살이라도 정신 연령은 굉장히 어리잖아요.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요래 막 예쁘다 하고 막 요렇게 해야지 오히려 네 돌발 행동이 줄고 이런 막 엉뚱한 스트레스 분출 이런 것도 적어지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. 서연이 같은 경우에는 저질의 강박 이제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.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강제로 뭐 혼을 내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방법은 이때까지 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리고 이런 뭐 강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얘가 하려고 하는 저질의 이런 행동들을 이거를 막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. 더 이걸 해가지고 해소를 해라. 이런 것도 성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그나마 뭐 예쁘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네. 예쁘다 해주고 사랑한다 하고 그런 애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오히려 그런 행동이 확실히 적었던 것 같거든요. 일단 참 우리 애들 참 예쁜 애들이에요. 네. 예쁘고 너무 이래 착한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. 악에 물들지 않은 요새 애들 보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. 정말 뭐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진짜 좀 요새 그런 애들도 참 많거든요. 저희도 둘째가 그냥 일반 학교에 일반적인 다니는 그런 애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요새 애들 참 교묘하고 막 그런 애들이 정말 많아요. 네, 참 많은데 근데 비록 아프지만 아픈 이런 애들 보면은 참 뭐 행동 자체는 뭐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뭐 갖다가 뭐 잡아 쨘다든지 뭐 들이붓는다든지 네 그렇지만 이게 절대 악의에 물들지 않은 네, 참 예쁘고 순수한 애들이에요. 이게 어찌 보면은 잘 키워야겠다. 예쁘게 사랑으로 잘 키워야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서연이가 아빠한테 크게 혼나고 또 며칠 전에 1년 지나서 며칠 전에 크게 혼나고 했으니까 또 이제 1년 후에 그때 크게 혼날 짓을 해도 이거를 그 순간을 잘 참고 넘어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저랑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어요.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주시고 뭐 서로 좋은 이야기 뭐 좋은 정보들도 교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